엄마, 왜 저를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시려고 오셨나요? 요즘 엄마들도 명품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제부터는 가난한 척하지 말고 자신 있게 행동하세요. 나은님, 예의를 갖춰주세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 명품을 입어야 한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엄마는 제 아이입니까? 제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져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엄마가 그녀를 무시하고 시댁 식구들을 돌보고 계신 건가요? 솔직히 제가 왜 남편의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지 이해해 보세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엄마는 스스로 한 일을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엄마의 인생에서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어요. 여행을 떠나시는 모든 날이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효도하던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그는 완전히 달라져 처가 식구들만 챙기게 되었습니다. 왜 아들이 아내의 집만 돌봐야 하나요? 이 가족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걱정만 커져가네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반설을 주문하고 국물도 끓여 먹어봤다. 그러나 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혼자 앉아 있으니 마음은 더욱 슬펐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행복해서 참 좋습니다. 법인데 왜 항상 아내의 가족이 먼저일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슬픔을 발산할 곳이 없어서 혼잣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좋다. 하지만 그마저도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외로운 날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땐 왜 내 아들이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들의 카톡 사진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차가, 가족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입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 가족 한동안 여행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함께 여러 곳을 자주 다녔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너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그런 시간은 사라졌어요. 시간이 흘러 아들이 이사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기대가 컸습니다. 아이들을 자주 만나지 못해 늘 후회스럽습니다. 저는 멀리 살아요. 그런데 이사를 하면 좀 더 자주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날 아들과 통화를 하던 중 이사 얘기가 나왔다. 엄마, 다음 주에는 물건을 다 옮길 것 같아요. 알았어.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내 집에 더 가까이 가자. 우리 생활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 순간 뭔가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모든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아, 그래. 거기 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핑 돌았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들이 늘 내게 결혼하더라도 집 근처에 살겠다고 말했다. 그 아들은 며칠 후에 내가 참석하도록 초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사한 집은 오래전, 아들의 집 세 채가 남편 집과 아주 가깝습니다. 제가 여기 살았다면 시댁 식구들과 자주 오갔을 것 같아요. 농담으로 이 말을 했더니 웃었다. 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면 더 이상 묻기 쉽지 않으니까 편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집에 가는 길에 차창밖 풍경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의 아내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데 자주 볼 수 있을 거라 막연히 기대했습니다. 할머니가 되어 손주를 품에 안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던 순간들을 꿈꿨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네요.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젠가 손자를 만나고 싶어요. 사실 아이들과 함께 가기에는 좀 먼 것 같아요. 우리도 거기 가고 싶지만 너무 멀어요. 때가 되면 우리도 바빠서 그렇게 말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한두 번은 아니지만 늘 이해해요. 처음에는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실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발견한 것은 더욱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아이들과 함께 친정에 자주 드나들고 친정 근처에 머물면서 용돈도 많이 주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 아이들은 그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집에 있을 시간이 없다고 해서 종종 아내의 집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조카가 바쁘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하고 있고 조카들이 항상 바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아내가 종종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 놀아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도 아들을 집에 데려다 줄 수만 있다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보니 아내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쉬워졌다고 합니다. 의견도 중요합니다. 손주가 차를 좋아한다면 나는 손주들도 좋아할 할머니가 아닐까. 아이들이 나를 언제까지 기억할지, 내가 그들의 기억 속에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심지어 그는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다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나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나는 그들의 삶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를 할머니로 기억할지 아니면 전혀 기억하지 못할지 알기에 나는 아들이 나에게 시간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을 갖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들과 처가의 가족들이 즐겁게 놀고 웃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 집에서는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보다는 그들이 점점 나와 멀어진다는 사실이 나를 더 놀라게 했다. 아들이 예고도 없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문을 열자 아들과 손주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내 아들은 이전에 나를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집에 달려가서 보고 반가웠어요.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집 주변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얘야, 오늘 왜 손자를 데리고 왔니? 그들의 얼굴을 보면 미소가 지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좋지 않은 느낌도 듭니다. 아들은 조금 당황한 듯 엄마, 제가 없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마음이 가라앉았다. 아이들은 찾아오지 않고 잠시 맡겨두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곧바로 내게 다가와 할머니, 나랑 놀아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들은 나를 환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진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마침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나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매우 속상했습니다. 내 몸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해서 속상하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그런 감정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아들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빨리 떠나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아프든 피곤하든 아이들이 내게 장난을 치며 뛰어다니는 그 순간은 할머니만큼 행복하다. 아이들이 웃으며 질문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뛰고 뛰는 동안 나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잠시 소파에 기댔지만 금세 피곤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해요. 행복하다. 그땐 더 힘이 나고 행복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이들은 여전히 열성적으로 놀고 있었지만 나는 매일 점점 더 피곤해졌습니다. 그녀는 조금 피곤했지만 아이들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보다는 그냥 바라보고 웃으면서 뛰어다녔는데 몸이 점점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이 왔지만 아들은 내게 전화를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언제 돌아올 것인가? 아직 내 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엄마, 미안해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요즘 바빠서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 부모님의 직장 때문에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나는 단지 시아버지의 직장 일을 도울 뿐이다. 아들이 시댁 식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의 부담이 더욱 크다.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감정을 감추기가 어려웠다. 나는 아들에게 그다지 기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 아들은 다른 부모와 같습니다. 충분한 재정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해서 생활비가 부족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게 늘 귀찮아서 다른 집 아이들처럼 좋은 학원에 보낼 수가 없어요. 학용품을 살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다행히 아들은 아무것도 전공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불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부는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이후로 아들이 나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아내가 가족과 가깝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처남이 유복한 집안 출신이라 아들도 거기 있다. 처음에는 그가 부유한 집안에 결혼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나를 떠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그가 정기적으로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함께 여행하고 심지어 그의 아내를 도왔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재정에 관해서 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가난한 부모이고 이것이 내가 아들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속에서는 가족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엄마도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나를 초대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처가와의 만남은 나에게 처가와 나의 재정적 격차를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정말 좋은데 속으로는 항상 걱정이 돼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시댁 식구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생활은 어려웠고 늘 가난해서 아들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항상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불안감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깔끔하고 깔끔해요. 명품 한 벌이라도 입으니 마음이 확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그런 옷이나 액세서리를 사는 것은 항상 내게 사치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명품은 결코 열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그런 명품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속으로 약하게 말했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엄마. 이번 기회에 백화점에 가서 하나 사보세요. 시어머니께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내게 와 닿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남편의 가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은 시부모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감정보다는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들아, 나는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살 여유가 없다. 그리고 엄마는 왜 명품 옷을 입어야 하나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침착하게 아들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치솟는 감정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직도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른들을 만나고 싶다면 조금 조심해야 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남편 가족만 생각하고 나 자신은 잊어버리는 태도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알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려면 명품 옷을 입어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가진 것으로 충실히 살아왔고 그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인데 그런 명품을 사주는 게 정말 엄마에게 할 말인가? 아들아? 그때 나는 당황한 듯 침묵을 지켰다. 억제할 수 없는 분노를 어떻게 계속해서 분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내게 사치스러운 말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저를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정말 서운했고 제 아들이 처가 식구들만 생각하고 저를 혼자 두는 걸 알면서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아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나를 아내의 기준에 맞춰야 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다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아들은 내게 이렇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 컸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엄마,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옷을 차려입고 돌아오는 것은 내가 계속 들었던 상황을 완화시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몸이 무거웠지만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소 좋아하는 옷들을 꺼내서 평범하지만 나름대로 입혀봤습니다. 나는 옷을 신중하게 입으며 아들이 언급한 사치품을 반드시 입지는 않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하니 아들이 엄마를 데리러 멀리서 오고 있었습니다. 나를 향해 따뜻하게 대해주었지만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어색함을 느꼈다. 인사를 하긴 했지만 아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더욱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채 타면서 아들은 고급 한식당에 예약했어요. 시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곳이라 식사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시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했지만 그 상황이 내게는 너무나 낯설었다.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아들이 늘 보여주는 이미지에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이 맴돌고 있습니다. 아들이 운전 중 가끔 말을 하는데 기체 타면 짧게 대답만 하는데 생각해보니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할 것 같진 않고요.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이렇게 지나갈 텐데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어색해졌나요? 내가 적응해야 한다고 느꼈던 이 상황은 점점 더 불편해졌다. 아니요, 그냥 웃으면서 말대꾸를 하려고 했지만 차 안은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식의 집에 도착하자 고급스러운 외관이 눈길을 끌었다. 내 맘대로 안 돼. 문을 열자 아내의 가족들이 도착해 있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밝게 웃으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었지만 나는 그저 수줍게 웃기만 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이상해요. 나는 그들의 낡은 옷과 우리의 평상복 사이에 대조를 계속 보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장인어른은 아들에게 이번에는 내가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사위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덕분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아들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처가를 위한 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게는 차가 집과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여전히 낯설고 먼 곳이다. 맛있긴 한데 분위기가 너무 불편해요. 우리는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밥을 먹었다. 그때 남편의 부모님이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에게 옷 한 벌을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시부모님 눈에는 내 옷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냥 도착했을 때 평소 입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내가 옷을 안 입는 사람인 것 같고 심지어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을 돌본다면 나는 아내의 가족의 기준에 부응할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것 같다. 아들의 대학 입시 점수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졌다. 그 옷을 입었다는 사실이 내 아들을 당황하게 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계속하다 보니 시댁 식구들과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주식은 변동성이 심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듣기만 했다. 그들이 경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투자와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대화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도 별로 없고 경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시댁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고향 사람들 중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세계. 그들은 돈을 벌고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데 익숙한 사람들인 것 같았고 나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일 뿐이었다. 나는 그들 중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유형의 투자나 금융기술에 관심이 없으신가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 잘 모른다. 나는 단지 단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미소 속의 거리. 그들은 재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익숙하지만 나는 그들과 이야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대화를 주도하는 아들의 모습이 뿌듯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집에서 편안해 보였지만 그가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곳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이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고 단지 아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은 나를 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차에 타자마자 아들은 묵묵히 운전만 했으나 표정이 불만스러워 보였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옷을 입으세요? 왜 시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게 만드셨나요? 그 순간 내 마음은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체력이 부족하고 남편의 가족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소 좋아하는 옷을 입었을 뿐인데 아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목소리가 불편해졌습니다. 디자이너 아이템 하나쯤은 입고 오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만나서 내게 옷을 좀 달라고 하셨다. 돈을 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세요? 내가 입는 옷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 순간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왔다. 내 아들은 내가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법률, 그리고 모든 좌절과 분노가 갑자기 내게 몰려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네 엄마의 아이가 아니야 라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세요.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나는 양복과 양복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너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나는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속에 쌓인 답답함과 분노를 모두 토해냈습니다.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운전만 했다. 그러지 마세요. 더 이상 남자들에게 기대하거나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차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운전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들어갔지만 모두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더 이상 아들의 기준에 맞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내 아들은 나를 내리게 하지 않고 차를 세웠습니다. 한마디를 마치고 차에서 내려 아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차가 출발할 때에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서 나는 차가운 침묵 속에 홀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날 나는 기체에 앉아 앞으로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남자아이들이 많이 봐서 많이 실망한 것 같아요. 나는 내 아이에게 실망할 때마다 그 아이가 변하기를 바라고 나를 이해해 주기를 늘 바랐다. 집에 돌아온 나는 내 인생의 작은 것들을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데 남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들과의 관계에 묶여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해결해야 할 때라고 느낍니다. 내 인생이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이웃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락을 끊고 출근하고 마을회에 참석하고 노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다. 아들과 함께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해지며 더 이상 아들의 반응으로 인해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내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고 나도 사과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아들의 행동에 대한 사과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자 미안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먼저 나에게 왔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에게는 너무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기대가 있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 게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필요할 때 결국 내게 연락할 것이다. 나 역시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전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먼저 연락 안 할 거야. 이제는 아들이 스스로 연락해서 자기 길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은 내가 아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간을 나 자신과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까울수록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내 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바쁘다. 주인은 나다. 아들이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 자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앞으로 바쁜 나날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몸 조심하세요.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요?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이해해 주세요, 이 개자식아.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력상실 진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남편이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허리와 어깨가 자주 아프다고 해서 별 문제가 아닌 줄 알고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보세요. 괜찮다고 계속 누워서 좀 쉬면 나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일을 하면서도 그냥 참는 타입이다. 바쁜 매장일로 인한 통증.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통은 더욱 심해져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고 우리는 그 소식을 녹색 남자처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전이가 너무 많이 진행되어 수술도 어려울 것 같고 잠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온 세상을 지탱하던 기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죠. 평생 신실했던 남편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는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창밖을 내다봅니다. 차 안의 침묵. 저는 이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들 얼굴을 보고 싶어요.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그 말을 했더니 눈물이 났다. 남편은 자식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늘 뿌듯함을 느끼지만 그들의 얼굴을 자주 볼 기회가 없습니다. 나의 두 자녀는 나와의 접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남편의 병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어 당장 오라고 했지만 요즘 시간이 없어서 일이 너무 힘들어요. 퇴근하고 바로 내려갈게요. 큰아들 지훈이가 그렇게 말했고 작은 아들 민수도 다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들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짜증이 난 것 같은데 몸이 불편한 걸까요? 알았어, 너희 아버지. 이제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는 남편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직한 분위기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아버지가 아직도 연락이 없는 걸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이 너무 멀어지고 있나요? 남편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렇게 누워도 자식을 자주 보지 못하는 편이다. 그 진실은 너무나 씁쓸하고 가슴 아프다. 남편의 병이 더 심해져서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고 이제 저는 가게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매우 건강한 남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던 남편이 이제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지 몇 주가 지나자 큰아들은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세요. 큰아들 지훈은 아빠를 처음 만난 뒤 너무 슬픈 표정을 짓는 모습에 놀란 듯했다. 잠시 놀란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 아버지의 상태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지훈 씨,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잃은 지 꽤 됐어요. 그 소리를 듣고 마음 한구석에 솟아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두 아이가 아버지와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바랐지만 그들과의 강역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아이들, 며칠 후 그들의 아버지, 큰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내 며느리와 결혼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나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큰아들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를 힐끔 쳐다봤다. 아빠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감정을 읽을 수 없었고 이 상황이 놀랍지도 슬프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에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옆에는 며느리가 가방만 들고 있었다. 남편은 큰아들을 바라보며 웃어보려 했지만 허약한 몸에 너무 과한 것 같았다. 그 장면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은 너무나 무관심하게 대우받습니다. 당신이 내 병실에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조용히 입을 열었지만 그 말조차 마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차갑게 들렸다. 나는 단지 바라볼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아이들은 왜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낯선 사람처럼 전혀 감정을 보이지 않았나요? 남편은 답답함을 느껴 아들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큰아들은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재빨리 피하고 멀리 앉았다. 남편은 아들의 무관심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상처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동안 남편을 간병하다 큰아들과 함께 병원 1층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우리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사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일도 지훈아 잘 지내? 일은 괜찮습니다. 큰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이어지자 큰아들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요즘 장사를 하고 있는데 큰아들을 보는 게 좀 힘들어요. 그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을 해서 바빠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생각보다 별로네요. 이미 많은 돈을 빌려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컸다. 큰아들은 나를 쳐다보며 말을 계속했다. 그럼 엄마 나 좀 도와줄래? 아, 돈이 많지는 않지만 불이 좀 필요해요. 그때는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이 내 가슴에 놓여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단계에 계신 것을 알면서도 돈 문제에 있어서 큰 아들의 태도를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시나요? 지금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날마다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 얘기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분노가 치솟았다. 그 사람이 당신을 유학 보내줬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아직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빠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돈을 달라고 해야 하나? 큰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상황이 좋아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변명을 듣고도 아무리 힘들어도 진정할 수 없었고 이제 부모가 되니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먼저 돈 걱정을 해야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참았다. 고개를 숙였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한 커피숍의 분위기 속에서 그 짧은 대화가 내게 큰 고통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며칠 후 서울에 사는 둘째 아들이 다시 병원을 찾았다. 민수는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얼굴이 창백했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 차 있었고 남편 앞에서 물어볼 마음도 없어서 민수를 불러왔다. 민수병실 박복이, 무슨 일이야? 내 얼굴은 왜 이렇게 나빠 보이는 걸까?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동안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엄마. 사실 제가 최근 도박과 주식에 돈을 다 잃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정신이 멍해지고 귀가 울리기 시작했다. 방금 말했지?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셔서 저축한 돈을 내가 다 썼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죄송해요.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조금이지만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그를 바라보다가 이 말을 들으면 참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만약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뒤돌아 병실로 돌아갔다. 나는 남편의 병상 옆에 앉아 남편이 이 고통을 안다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며칠 뒤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남편처럼 대접받았고, 직원들은 남편을 부모님처럼 따라다녔다. 아주 오래전에 남편이 나를 초대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내게 했던 말을 잊지 마세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사장님들의 표정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게 걱정은 마세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남편이 아파서 가게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 걱정했어요. 이 가게는 내 남편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평생의 집이자 우리가 의지하는 기초입니다. 그 걱정을 버리기가 쉽지 않네요.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큰아들과 며느리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 반면에 처음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의 태도가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고, 차가운 표정이나 무관심한 태도는 볼 수 없었으나 오히려 계속 따뜻하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여기 자주 와야겠어요. 미안해요. 큰아들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고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보여줬던 차가운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당신이 있으면 더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대화를 계속하고 그들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큰아들을 위해 커피를 사러 병원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조금 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가기로 했어요. 커피 2잔을 들고 병실로 돌아오는데 병원 문 앞에서 큰아들과 며느리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대화는 다소 불편해 보였다. 나는 갑자기 복도벽 뒤에 숨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사망보험금이 꽤 크다고 하더군요. 그 돈만 받아도 대출금의 일부는 나올 겁니다. 해결됐지만 다시 큰아들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고, 보험금만으로도 큰 돈이었고 아버지가 남긴 자산도 적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에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자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고 우리 둘이 그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남겨진 보험금과 재산.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손이 떨리고 들고 있던 커피잔을 쏟을 뻔했습니다. 한동안 바닥에 누워 손이 떨리고 벽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상황이 복잡해졌네요. 제가 들은 말이 정말 사실인가요? 내 아이들은 남편이 죽기를 기대하고 있나요? 마음은 아팠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나는 잠시 진정하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병실로 갔다. 사위가 병실 앞에 있었는데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커피를 마셔요. 고마워요, 엄마. 아들과 며느리의 어색한 미소 뒤에 숨은 진심을 알게 되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냥 평소대로 했고 아픈 남편을 돌봤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에서 조금 깨어났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여보,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견디면 된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눈을 감고 떨리는 목소리로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나는 내 모든 자산을 사회에 기부했는데 정말 훌륭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돈 때문에 자식들이 변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는 원래 자녀들의 매우 자랑스러운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바람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돈을 더 쓰라고. 그리고 남은 가게도 잘 부탁해. 남편은 이 일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가게를 지키고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와 함께 살았던 몇 년 동안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실감이 난다. 그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찬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대답했다. 남편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의 범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자녀 사이에 재산 문제로 분쟁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남편의 뜻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소망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일이 잘 해결되면 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해야 할 일은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그대로 지키고 그 소원이 내 아이들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면 남편은 결국 심각한 질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도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형식적인 것 같다. 슬픔을 숨긴 채 아니면 그저 본분으로 참석한 것뿐이지만 무표정한 얼굴들도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과 그들의 슬픔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따라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남편의 죽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직원분들도 항상 남편의 쾌유를 진심으로 빌고 병원에 있을 때부터 도와주셨고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막내 아들은 예의상 자리를 예약했을 뿐이었지만 남편이 떠난 자리에서는 직원들의 진심이 더욱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슬프지만 적어도 누군가가 내 남편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이 내게는 위로가 됩니다. 장터가 끝난 뒤 큰오빠와 막내들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슬픔을 뒤로 한 채 물었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자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공개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둘째 아들을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모두 함께 불렀다. 이제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두 아들이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재산 분할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그 말을 했더니 갑자기 두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놀란 듯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순간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존중합니다. 나도 똑같이 할 것이다.
아이들은 내 말을 듣고 놀란 듯 잠시 침묵했다가 이내 시끄럽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 도망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가능합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가 우리를 도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재밌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돈인데 안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기는 하면서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소송에서 법적으로 해결하자. 우리는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1위를 차지하더라도 우리 몫은 우리가 받아야 해요. 형이 왜 못 받았는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왜 큰아이인 제가 받지 못하고 둘째 아이도 큰아이를 부양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 형이 무슨 권리를 더 가져가야 해? 큰아들은 환한 눈으로 작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어머니 뒤에 서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관심을 갖고 큰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목소리를 높이며 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서로 맞서며 극단으로 치달았고 큰아들도 주먹을 불끈 쥐며 작은 아들을 위협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거세게 방역했다. 스레니아 그의 형을 논쟁에 몰아넣고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놓고 아이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자산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법적 기준에 따른 섹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돈을 가져가면 전혀 속상하지 않지만 별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이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에도 돌아가시고 나서도 돈에만 집착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빼앗아간 돈은 남편을 치료하다 죽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의 삶은 아버지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은 저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던 중 남편이 남긴 가게를 제가 물려받아 남편의 생애 마지막 날 이후에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호의였고 그가 평생을 바친 가게를 지키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다행히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한 스태프들이 있어 남편의 부재를 느끼며 어느 정도 위로도 해줬다. 많이 도와주시고 가게를 잘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아주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분의 뜻대로 매장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언제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성실함에 감사드립니다. 남편 없이도 매장을 운영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큰 힘이 됐고 지칠 때 옆에 있어주는 직원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처럼 내게 왔고 그들의 진심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지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 덕분에 그 슬픔을 점차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내게 큰 위안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통해 작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 있다는 것은 물론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저도요. 나는 내내 내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나는 아이들에게 너무 의존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존은 때로는 나도, 아이들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이들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응답하지 않을 때 나는 스스로를 탓하고 큰 실망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이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내가 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난 후 문득 공허함을 느끼거나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이들의 곁에 있으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지내는 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내 행복을 찾는 것에 집중하려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이들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늘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